자, 다섯 번째 썰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그거네. 댓글 내용. 앞으로 이렇게 댓글을 가지고 제가 이 썰 영상을 좀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내용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것도 있고, 어떤 댓글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거, 이거 최근에 올렸던 영상은 아니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제목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공감주의, 4년 전에 나왔다고 알아주는 시대는 갔다. 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4년제가 이제 우리 취업시장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 이게 보니까 좋아요 63에 싫어요 3이네요. 2000년 4월 24일에 제가 영상 올렸네. 자, 이 댓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졸 백수도 문제지만 고졸 백수는 더 답이 없습니다. 고학년자는 안 되면 하향 지원이라고 있지. 고졸자는 그딴 거 없습니다. 대개는 취업시장에서 거기가 그냥 바닥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분 이분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취업시장에서 고졸 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앞에 글자가 좀 제가 얘기할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졸 백수가 답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대졸 백수가 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는 건 나는 고졸 백수보다 더 답이 없는 거는 대졸 백수라고 생각돼요.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학력자는 안 되면 하향 지원이라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고학력자를 하향 지원해서 받아주는 회사가 그렇게까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향 지원한 회사들은 굳이 고학력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고학력자가 너무나도 많아. 고졸자보다 더 많아요.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고졸자보다 고학력자가 더 많아요. 고학력자가 더 많은데 더 많이 놀고 있어요. 고졸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놀고 있어. 대졸 백수가 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대졸 백수보다 대졸 백수가 고졸 백수보다 월등히 많고 취업률은 대졸 백수가 더 낮습니다. 이거는 왜인지 대졸 분들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졸을 먼저 선택했는지를 알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왜 4년제 대학교 나왔나요? 김동님 대졸자 아닙니까? 학사 출신 아니에요. 맞죠? 김동님 학사 출신이죠. 장건광이도 학사 출신이죠. 여기 학사 출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제 방송 여기 시청자분들 하더라도 고졸보다는 학사 출신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 죄송해요. 글씨가 완전 다르네. 네. 좋다, 더 뛰어나다는 그 낫다가 아니라 떨어진다, 낫다. 네,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학사를 왜 나왔습니까? 4년제를 왜 졸업했나요? 간단하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학사 나왔잖아요. 더 좋은 직장이 더 편한 곳 가가지고 더 많은 욕망을 받으면서 일하려고 4년제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습니까? 학사분들 중에 4년제 졸업하신 분들 4년제 졸업하신 분들 중에 4년제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한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무직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년제를 나와야 돼요. 왜냐?
사무직 공채는 어떻습니까? 학사로 딱 막아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장 일하는 것보다 사무직이 더 편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4년제를 가잖아요. 대다수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 대졸 백수가 훨씬 더 많아요. 배 이상 많아. 배 이상 많다니까요. 고졸분들도 백수가 있긴 한데 대졸 백수에 비하면 적어요. 적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는 거는 우리 대졸 백수예요. 대졸 백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많은 대졸 백수, 대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공무원 시험에 갑니다. 공무원 학원에. 공무원 학원에 갑니다. 공무원 학원에 여러분 학력 같은 거 통계 보시면 대졸자들이 한 60, 한 70% 나옵니다. 고졸은 몇 명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졸이 하면 안 된다. 못 붙는 시험이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경찰학원 다닐 때도 대졸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대졸자들. 주변에 다 대졸자였어요. 고졸이 없었어요. 거의. 고졸 찾기 힘들었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대졸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으로 누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 반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대졸자들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합니까? 대학교 졸업해놓고 멀쩡한 대학교를 졸업해놓고 왜 공무원 시험 가니까? 맞잖아요. 대학교 전공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고졸이나 대졸이나 석사졸이나 국어 시험은 합격해서 들어가면 국어 사무보이고 월급 똑같습니다. 하는 일 똑같고요. 이점 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왜 공무원 시험에 대졸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만큼 대학교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불안하고. 나이는 차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공무원 시험에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공무원 시험에 갔다고 해서 모든 대졸자들이 다 합격합니까? 아니잖아요. 극소수의 대졸자들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라는 열매를 맛보고 대다수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90% 이상은 대졸자 중 90% 이상은 그냥 시간하고 돈 다 까먹는다고.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어. 장학생들 중에서도 고졸보다는 대졸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장학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이게 더 문제예요. 더 답이 없는 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대졸이라 학력 때문에 하향 지원하거나 하향 지원해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뭐
뭐 그런 것도 있지, 리브르님.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소기업은 오히려 있잖아요. 너무 학력이 좋으면 안 받아줘요. 너무 학력이 너무 좋으면 안 받아줘.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내가 겪어본 건데, 학력 좋은 사람들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임사 담당자한테. 왜 안 받는지 아세요? 왜 안 받냐고 물어봤어요. 왜 안 받는지 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회사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급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급한 사람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오래 있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뽑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어차피 기계 다루고 기계 다루고 일 배워야 되는데 책상에 앉은 사람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야, 붕어야. 너 같으면 책상에서 어? 글 쓰고 문제 풀고 한 사람이 여기 가서 기계 만지고 기름때 만지고 지게차 타고 하락하면 할 수 있겠냐? 너 같으면 4인조 돌파 이거 하라 하면 할 것 같아? 내가 너 오기 전에 전화를 안 받아주는 줄 알아? 받아줬는데 6개월 못 버티더라.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있는 사람들이 4인조 출신은 안 써본 게 아니에요. 몇몇 써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얘네들은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갈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 4년제 출신 분도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에 간다 하더라도 하향 지원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도 오래 못 버틴 이유가 중소기업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열악하거든, 사실. 내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열악해요. 이게 고졸로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하고 대졸로 중소기업 들어가는 거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고졸분들은 의외로 잘 버텨요. 의외로.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차피 내가 고졸에서 여기 나와봤자 이게 비슷한 데밖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냥 어차피 내가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뭐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오래 버틴 사람들 많아요. 오래 버틴 사람들이 고졸이 많아. 오래 버티고 있잖아요. 오래 버티고 중소기업 부장이나 뭐 상무 다시부터 고졸이에요. 참고 이제 나도 욕 막 힘들고 막 참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 다니면서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왠지 준비하면 또 될 것 같고 어 왠지 다시 한번 내볼까 하는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4년 출신 분들 그게 굉장히 나이 남아 있어. 예.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은 4년 출신 아예 안 받는다고 선을 그어버린 데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도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2, 300명 되는 중소기업은 4년 출신들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좀 쪼매난데 50명 이하나 한 80명 이런 데는 아예 안 받아요. 당신이 왜 여기 왔냐? 한 면접 물어보자. 아, 여기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하고 싶기는 그냥 당장 급하니까 여기 왔겠지. 어? 당신 같은 사람 여기 오면 안 돼. 응? 당신도 여기 오기 쉽지 않잖아. 여기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야. 2학년 나와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회사 다니면서 과연 만족하면 다닐 수 있겠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다니까. 거기서 그냥 끝이야, 그냥, 솔직하게. 거기서. 이미 중소기업의 많은 오너들은요, 대기업에 대해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이거 대기업이란다. 그, 대졸자들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지고국 정도만 돼도 부담을 많이 느껴요. 일을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잠깐 있다 갈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좀 찍어 보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독지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중소기업에서 하향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막 퇴사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다니까. 이 월급 받아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막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학교 가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이 월급 받아가 과연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결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거 막 한탄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언제라도 나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다가 실시간 방송 좀,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하향 지원에도 안 받아주는 중소기업도 많고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연재 나온 게 족쇄가 돼가지고 안 뽑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생산직. 대졸자들이 요즘에 대졸자들도 생산직에 그냥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어? 맞잖아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대졸자 출신들을 많이 기피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요즘 인기 있는 뭐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직 안 됩니다. 요즘에 4년제 출신분들 생산직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관심만 많을 뿐이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냐? 여러분들 그 지원 자격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고졸 또는 전문대졸, 고졸 또는 초대졸. 그러니까 고졸이거나 전문대졸이 아니면 못 내는 거예요. 학력이 무조건 고졸 아니면 전문대졸이 되어야 돼. 좀 오히려 괜찮은 곳일수록 이게 더 엄격해. 괜찮은 곳일수록, 좀 괜찮고 인기 많은 곳일수록 이게 더 엄격해요. 생산관리직은요, 생산직이 아닙니다. 생산관리는요, 현장직이 아닙니다. 사무관리직이에요. 생산관리, 품질보증, 생산기술. 품질관리, 이건 4년제입니다. 4년제. 생산관리, 사무관리직. 그러니까 사무실 일도 하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같이 조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생산관리, 생산기술, 품질보증, 품질관리가 보통 생산직 바로 옆에 사무실 끼고 있어요. 예.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부서가 생산지 바로 이제 공장 라인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생산 라인에서 뭔가 일 터지거나 뭐 생산 이제 일 같은 거 바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그거는 다르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생산직이 핵심 하도 아닙니까? 핵심 하도인데. 그러니까 대졸자 입장에서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같은 거 그냥 그림의 떡이죠. 언간생심.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그냥. 나도 내보고 싶은데 낼 수가 없죠. 왜냐? 대졸 또는 대졸이란다. 고졸 또는 전문대졸 아니면 고졸 또는 초대졸. 초대졸, 전문대졸, 전문학사 다 같은 말입니다. 뭐 고졸 또는 뭐 초대졸 하는 데도 있고 고졸 또는 전문대졸 아니면 고졸 또는 전문학사. 전문학사, 초대졸, 전문대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왠지 내가 원하는 학과도 못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자퇴 내고 다시 폴리텍으로 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자격증 따가지고 대기업 생산직이나 중견기업 생산직을 노리는 아니면 기술직이나 현장직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4년제 졸업하기 전에 자퇴 내버리고 고졸로 해가지고 다시 폴텍 가가지고 학점 자격증 따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단 전문 전공 지식이 필요한 제약 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대졸 생산직도 많이 뽑아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 생산직. 많이 뽑다고 얘기했지만 전체 생산직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제약 바이오가 몇 군데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전체 생산직 채용 규모로 따지면 2%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저 대졸도 그냥 대졸이 아니라 공학 계열 대졸만 뽑을 거예요. 아무나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전공을 무조건 따질 겁니다. 그래서 공학 전공이 아닌 사람은 그냥 엉강생심. 그러니까 문과 출신들은 그냥 쳐다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번 주제를 가지고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대졸 비해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문제예요. 고졸백수와 대졸백수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겁니다. 자, 고졸은 생각해보세요. 고졸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이잖아. 20살부터 고졸이잖아. 하늘이 지금 나이 많으니까 나이 안 많잖아요. 고졸 백수 캐봐야 20대 중반일 거예요. 23살, 4살. 근데 대졸 백수는 어떻습니까? 4년제, 군대, 중간에 휴학.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서른이에요. 24살의 백수하고 28, 9, 서른의 백수하고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같은 백수라 하더라도 그 나이에 체감되는 백수의 어떤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23, 4나이는 좀 놀아도 괜찮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 뭐 어른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좀 밤새도 술 마시고 놀아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른 돼서 논다. 취업 못했는데 논다. 달라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 리무르이 그게 29살 고졸하고 대졸의 단식을 봐요. 자, 그거 잘못된 거야. 왜 그렇게 봐야 돼요? 리브르님, 왜 동갑으로 똑같이 봐야 됩니까? 고졸은 생각해보세요. 최소 4년 이상 시간을 번 거라니까? 시간을. 시간을 번 거라니까요. 그 4년 내로 무조건 놀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대졸은 4년 내 묶여있으면 돈을 벌기는커녕 그냥 돈을 써야 돼.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왜 저걸 돈과 묶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대졸로 4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저 고졸인 사람은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대면서 놀 것이라 그렇게 보십니까? 대학생활 4년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님은 원하는데 취업했으니까. 근데 원하는데 취업 못하면. 저 아깝다고,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유는 뭐냐. 자기는 원하는데 취업했으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취업을 했으니까.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적어도 저게, 적어도 있잖아요. 저 지금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대다수의 대졸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님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기도 하고, 대단한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는 거죠, 대졸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글쎄요. 신입사원님 죄송한데 너무 학문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취업을 떠나서 그만큼 인맥도 많이 만들고 인맥도 많이 만들어 생각하는데 졸업해서 같은 라인을 못 만나면 인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툭 하고 얘기할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대학교 같은 동기 선후배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식도 많이 쌓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미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피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학교 인맥이 오히려 더 빛 좋은 허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좋은 데를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나와가지고 같은 분야에 취업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졸업해서 학사모 쓰는 순간 내가 그쪽으로 취업 안 하면 볼 일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했는데 그 지식 못 살리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그런 얘기, 님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님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약간 신입사원이 죄송한데 너무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본인 기준으로. 난 대다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본인이 나온 학과의 기준. 근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지. 그게 개인적인 기준이라는 거지. 우리나라에 스카이만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전국에 200개 넘게 4년제 대학교가 있잖아. 그 전국의 8도의 모든 대학교의 학생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의 개인의 경험이 전 대다수의 대졸자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 특수한 경우를 모든 대학생도 비슷하겠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게. 핀트를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주제에 대한 핀트를. 내가 님이 이상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상이 절대 아니라 이 지금 얘가 얘기하는 이 대화의 핀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 본인이 극소에 해당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해당하는 이 경험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지고 대학을 전국의 8조의 대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보통 몇 살입니까? 27살이잖아. 맞죠? 학사 졸업하면 27, 빠르면 26, 늦으면 28, 30까지도 가요. 중간에 이것저것 거치고 하면서 30까지도 가는 경우 봤어요. 그럼 나이도 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빚이 있다는 거야. 고졸 백수와 대졸 백수의 가장 다른 점은 그런 거야. 고졸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됐지만 적어도 고졸은 빚이 없어요. 내가 갚아야 될 채무가 없어.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있단 말이야. 근데 대졸 중에 상당수는 빚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은 빚입니까? 아니에요. 큰 빚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들이 보통 학자금 대출이나 이것처럼 졸업할 때 나오는 평균 빚이 한 2,400만 원. 2,400에서 500. 좀 많은 사람은 4,000까지. 졸업하자마자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4천만 원이에요. 이걸 당장 갚아도 모자를 판에 당장 갚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갔을 때 학자금이 있냐 물어봤을 때 다 빚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무원 되면 2년 동안 빚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못 모은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졸자들이 가장 힘든 게 이거예요. 요겁니다. 빚. 빚이 없으면 취업을 좀 늦게 해도 덜 부담을 느낄 거죠. 덜 부담 느낀다고. 근데 문제는 빚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면 굉장히 하루하루가 타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학자금 이자 굉장히 셉니다. 학자금 이자 약하지 않습니다. 이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내가 설령 좋은 데 간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빚 갚는데 돈을 모으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 공무원 시험 응시한 대졸 백수 중에서도 학자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공무원 시험 된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은 빚 갚는데 돈 다 써야 돼. 월급 박봉이 그 월급을.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돼버리면. 정말 많아, 여러분. 그렇게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했지만 안 된 사람들 너무 많아. 지청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노량진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반월당 부산 서면 다 깔려 있어.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집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집계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냐 하면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할 때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공부 시작하는 거하고 벌어놓은 돈 없이 그냥 하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연률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저분이 뭔가 세상을 볼 때 너무 좀 이렇게 그 전체적인 태도를 보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물론 사기업 취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기업도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사기업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공무원은 준비하는 돈이 너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사기업처럼 물어발식으로 여기 50개, 100개, 150개 낼 수 없다는 거야. 사기업은 요즘에 한 100개, 250개, 200개는 금방 내잖아요. 그 중에서 서류 합격만 10군데 내면 거기 집중하고. 그 하는 와중에도 계속 공채 나오면 계속 지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문어박씨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요즘에는. 한두 군데 내가 여기 무조건 들어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건 채우면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넣고 보잖아요. 저분 너무 생각을 원서 내는데 돈 안 되잖아. 근데 공무원은 공부하는데 한 달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떼지는지 아세요? 보통 공무원들 뭐 이것저것 시험 친다고 하면 보통 한직렬 바라보고 시험 치잖아요. 한직렬 바라보고. 그리고 공무원 공부할 때 한 달 돈이 얼마나 큰데 돈 없으면 못해요, 공무원 시험도. 돈 없으면 못한다니까. 하원관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신입사 언니? 요즘에 500만 원씩 받던다. 공무원 강의 끊는데 프리패스로. 사회에 대한 지번 지식은 전부 빵이네, 빵. 빵이시네요. 약간 자기만의 세계에 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쪽에 있으신 것 같아요. 노량진에서 한 달 그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게 한 120만 원 듭니다. 노량진에서. 그 노량진에서 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노량진 그 고시생들 학원 실강 듣고 하는 거 있죠. 달에 120, 많이든 150, 평균적으로 120. 왜 그렇게 드는지 이해 안 되죠. 이거 요목조목 따져보면 그만큼 듭니다. 방세가 한 40만 원 나가고 밥값 3세기 밥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식당에서 뭐 끊고 이것저것 한다 하더라도 한 30만 원. 폰값, 뭐 생필품, 그리고 독서실, 그리고 중간에 뭐 책 교재나 필요한 것 스터디룸 이런 거 하다 보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는 나와요. 지방도 100만 원 정도는 아니지만 한 7, 80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1년이면 10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 우습게. 3년이면 얼마겠어요? 이게 좀 피부로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피부로.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도 공부한다 하면 부모님 노후 자금 있는 거 있죠. 뭐 갯돈이라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없는데.
그럼 그래서 안 되면 진짜 이거 난감한 거야, 이게. 이미 학자금 빚도 있는데 3년 정도 뒷바라지 했는데 안 됐다. 그 3년 정도 뒷바라지한 돈, 학자금 빚 손도 못 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이 인터넷 강의 하는데, 근데 인터넷 강의, 그러니까 공무원 공부 시작하는데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요. 초기 자금이. 인터넷 강의도 적지 않아요. 인터넷 강의, 그거 강의 하는데 요즘에 한 3, 400만 원씩 그냥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강의 끊는데도. 3, 400만 원. 거기다가, 뭐, 교재 같은 기본서, 기출문제 판례집 이것만 하도 한 50만 원. 보통 기본서 한 건이 한 3만 5천에 4만 원 하니까. 분철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책이 총론 강론하치 5만 원 하니까. 기본서. 기출문제집 한 3만 5천에 4만 원. 판례집 한 15,000원. 책값이 한 과목이 10만 원 드는 거죠. 영어는 뭐, 필요한 것도 많으니. 그 책값이 한 50만 원. 투자해야 되죠. 이게 알게 모르게 공부하면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깨지는 돈들이 많아. 알게 모르게. 뭐 장강이도 아시겠지만 지금 대학생들 중에 현평이 넉넉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취업이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이 빚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 숨통을 조금씩 쪼여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졸업을 하면 갚으면 되겠지. 어떻게 취업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취업이 안 될 줄이야. 학자금 빚이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몰랐던 거죠, 이게. 진짜로. 그래서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학생인데 이 빚 감당 못하겠다 해가지고 개인회생 신청하자, 개인회생. 아니 무슨 뭐 사업을 벌린 것도 사업회가 말아먹은 것도 아닌데 개인회생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들 중에 대학교 졸업한 만큼 그 졸업한 전공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들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대학교 졸업하시면 전문대, 대학교 뭐 전문대, 대졸, 석사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전공을 가지고 지금 그 전공 그대로 살려가지고 취업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못 살렸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전 못 살렸습니다. 장광희도 못 살렸죠. 장광희 친구도 못 살렸죠. 김돈이 못 살렸죠. 대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공을 가지고 이 전공의 값어치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하면 사실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썰을 얘기한 거예요. 단적으로 공무원 시험 본다는 것 자체가 전공을 못 살리기 때문에 전공을 못 살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업훈련학교, 폴리텍 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학교도 그런 거지. 직업훈련학교도 보면 4년 출신들 은근 많았어요. 저도 직군 출신이라서 알고 있지만 많았어. 근데 그러니까 그 직업훈련학교에서 갈 수 있는 회사들은 사실 굳이 4년제 졸업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닌 거야. 근데도 4년제 출신들이 와가지고 인력 개발이나 직업훈련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분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대제 백수가 지금 굉장한 문제예요. 사회적 문제야.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고절 백수와 대제 백수의 차이는 그거예요.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입사원, 내가 지금 원하는 종목 취업해서 나는 지금 괜찮게 갔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본인의 기준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전체를
평균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나는 이렇게 해서 다 됐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꼬였는데, 물론, 자기한테 맞는 이제 직업을 찾아서 하면 돼. 뭐 전공이 상관없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나한테 맞으면 돼요. 하민원이처럼.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대학 갈 거냐 하면, 대학 안 가겠다 위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여러분 다시 4년제 다시 가실 거냐고. 4년제 나온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시간을 다시 20살 되돌린다고 했을 때 또 대학교 가실 거냐고. 지금 나온 학교 가실 거냐고.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물론 정말 좋은 학교, 정말 좋은 학과 가면 가야 돼요. 정말 좋은 학과. 이름은 들으면 알만한 학과면 가도 되죠. 근데 그런 학교나 학과가 지극히 제한적이잖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4년제 중에 정말 좋은 학교 있어요. 좋은 학교는 좋은 학과 있어요. 그런 데는 가야 돼. 근데 그런 학과가 전체가 차지하는 대학교, 전국의 대학교, 전국의 학과 중에서 얼마 안 된다면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될 거야. 그 나머지 90%. 이미 여러분들 대학교 문과는 이제 힘이 약해졌다는 거 알잖아요. 힘이 약해졌다는 거 알잖아. 취업 이 환경에서 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 알잖아요. 차라리 졸업 못하고 만약에 돈도 없고 이러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왜 대학 가겠다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막 조르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이 빚을 내가 감당해야 될까? 나이는 나이대로 차가지고 만약 이걸 누군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붕어 형님 얘기를 한 5년이나 6년 전에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4년제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이게 정말 활용 가치가 있는지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점수 맞춰가지고 그냥 남들 가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난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나오고 난 결과가. 나오고 난 결과가 방황하고 학자금비 못 갚아가지고 쩔쩔 멜고 어, 공무원 시험 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졸업한 전공 못 살리고 이거는 거죠. 이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절 백수가 좀 더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오히려 고절 백수보다는 대절 백수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 빚 많다, 취업 안 된다, 나이 찬다. 다 누구 얘기입니까? 대절 백수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점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 얘기는 이제 공감하면서도 좀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이분 댓글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지금 많은 대졸 분들이 힘듭니다.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대졸 분들은. 사회생활 해보고 사회 첫 발을 내밀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시작을 할 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미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나이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무게감 장난 아닙니다. 맞잖아요. 옛날에 4년제 나와서 무조건 좋은 데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봤을 땐 대절 백수부들이 좀 겪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부담감, 어려움, 공경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 내용도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네, 아무튼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